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있는 척 혹은 아는 척, 바쁜 척 이렇게 척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지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네, 저부터 많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다른 척은 몰라도 예쁜 척은 뭐 절대 할 필요조차 없는 원래 예쁘신 네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도 예쁜 척 해보신 적 없으시죠? 원래 예쁘니까, 그쵸? 네,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뵀는데 오늘 컨디션은 다 괜찮으신지요? 네, 좋습니다. 좋으시고요. 네. 좋으신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좋으신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뭐죠? 네. 사실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센 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있어도 남자니까 그냥 뭐 괜찮은 척, 센 척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가끔 어떤 척을 조금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척 해보셨어요? 예쁜 척 가끔 하고요. 예쁘지 않아서 예쁘고 싶어서 예쁜 척 가끔 하고요. 특히 이제 셀카 찍을 때 이런 거. 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셀카를 이렇게 찍을 때 어떻게? 그냥 뭐 약간 45도 각도에 최대한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요.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 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회사 생활은 많이 안 하고 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까지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아는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모르는데 찾아가지고 이거더라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김금희 교도님께서는? 저는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 집에서 하는 척하고 밖에서 하는 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는요? 피곤한 척, 아픈 척, 좀 연약한 척. 네. 갱년기도 안 왔는데 갱년기가 온 척, 이런 거. 아이들이 말이 안 들었을 때 엄마 갱년기야 막 이렇게 니네 경고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척도 하게 되고요. 이제 밖에서는 무대에서 하는 척인데요. 꼭 필요한 척. 좀 실수했는데 실수 안 한 척, 안 틀린 척,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하시네요, 이 척이란. 그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문희정 교도님께서는요? 저 이제 엄마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몹시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이제 애들 앞에서 안 힘든 척, 또는 이제 아이들한테 뭘 좀 주문하거나 시키기 위해선 실제로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힘든 척.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겠군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외람되지만 혹시 교무님도 이런 척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러게요. 저는 어떤 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정이 많아서 좀 바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좀 학생들이 봤을 때 교무님 좀 여유 있어 보였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안 바쁜 척?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 바쁜데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바쁜데 뭐 안 바쁜 척 이런 좀 긍정적인 척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척하면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교무님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척하는 삶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척한다고 하는 것은 좀 남을 많이 의식해서 나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보여주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그 포장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좀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실은 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네.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척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척이라는 가면을 벗고 네. 진짜 이제 옷을 입으면 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정리 깔끔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멘톡 한번 신나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신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진짜 신나게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마멘톡 출발하겠습니다. 마멘톡 출발! 좋습니다. 요즘 여자들, 요즘 엄마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마멘톡. 자, 첫 번째 순서 키워드 내 맘대로 픽입니다. 이번 주에 맘대로 픽한 키워드 바로 제가 했고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야, 신조어 많이 하시죠? 생각보다 저는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네. 많이 몰라요. 왜냐면 쓸 일이 별로 없고 들을 일이 없어서 잘 몰라서 왠지 오늘 이 신조어 부분에서는 제가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네. 그럼 누가 가장 강할까요? 이런 용어를 쓰는 자녀분이 있는 분들이 네. 조금은 더 많이 듣지 않을까요? 집에서나 이렇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제일 강할 것 같다. 아, 문희나 교수님께서 자녀분들이 신조어를 또 많이 쓰죠? 네, 많이 쓰죠. 그들의 언어이기도 하고, 네. 예, 또 그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문장으로 쓰는 게 오히려 구식 같은 좀 올드하다는 느낌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렇게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던 뭐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 차도남, 그렇죠. 뭐 최애, 그렇죠. 그리고 뭐 레알 이런 단어가 이제 국어 사전에까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게 해요. 사실 저는 잘 못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은 잘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솔직히요? 네. 못 따라가죠. 잘 못 따라가고 사실 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또래들은 아직 신조어를 저 아는 만큼만 쓰기 때문에 딱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서 아직 그거에 대한 위기감은 못 느끼고 있어요. 위기감은 없으시고. 네,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모르면 찾아오면 되니까. 포털 같은 검색 사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 검색 사이트 찾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는 우리 김금희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적응되십니까?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르려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전통이고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짧은 말, 그다음에 사실 맞아요. 또 이렇게 들어도 저걸 외워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또 잃어버려요. 잘 쓰지도 않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신조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그럼 네. 뭐 옛날 분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문희정 교수님 가장 강할 거라고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중간 세대쯤 되나 봐요. 저는 이제 애들이 많이 쓰는 그런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래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이제 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이들의 세계에 어떤 나도 좀 알고 있어. 뭐 이런 네.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학생들 간에 이렇게 거리가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사실 잘 좀 이렇게 또 좀 경외시하거나 이렇게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알려고 애를 쓰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 이거 너 아니야? 뭐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 뭐 많이 쓰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김금희 교수님과 약간 비슷하거든요. 저도 약간 이 신조어에 대해서 굳이 내가 저걸 알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모르는 나한테 맞춰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또 문희정 교수님은
그러면 우리 자녀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오히려 더 찾아보시는 스타일이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조어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근데 시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인데 개망 이렇게 썼어요. 저 이제 가족 대화방인데 엄마 저 개망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억양이 개망 이게 이게 뭔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개망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조어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신랑이 여기 그래도 가족 대화방에서는 그렇게 대화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니? 이러니까 그 뒤로 이제 뭐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대로 뭐 죄송합니다 하더니만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드님이 그러셨겠죠. 아빠가 내가 개망했다 했더니 아빠한테 혼났다. 나 지금 개쫄음 막 친구들이랑 톡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는 뭐. 야, 우리 가족방에서는 좀 말을 가려해. 따로 또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는 아직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았을까 봐. 저는 이해한 척도 하면서. 그래도 아주 부정적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 참 힘듭니다. 양쪽에서.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맏언니, 문희정 교수님. 전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 신조어도 그렇지만 힘들기도 해요. 사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아니고 이제 들어서 저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아는 척하는 거죠. 아는 척인데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뭐 보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뿅뿅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이제 일종의 그런 것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좀 새로운 유행 뭐 이런 거라고 치면 그런 게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줄여서 뭐 키읔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줄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자로 들어올 땐 이거를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딘가를 또 검색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나 이럴 때 굉장히 이건 좀 아닌 거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걸 이렇게 막 기억에 담아두질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잘 모르면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소통을 약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방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무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러게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저도 학생들을 보면 매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학생들이 복도 지나가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매년 달라져요. 그 내용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두 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끼 먹었다. 두 끼 먹었다. 그래서 밥을 두 끼만 먹으면 안 되지.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킥킥킥 웃어 학생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두 끼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해하는 두 끼는 하루 세 끼 중에 두 끼를 먹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던 두 끼는 떡볶이를 먹고 떡볶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두 끼더라고요. 네? 이해가 지금 쉽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되세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죠. 한 번 밥에. 네, 그래서 어쩌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쩌면 서로 알아가려고 하고 서로 배워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그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보편화된 의미가 아니라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의미가 바로 신조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어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몰라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성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관심을 좀 갖고 그다음에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원불교 교법으로 말하면 그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잘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교무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두 끼 먹었다 했을 때 저희 다 몰랐잖아요. 네, 맞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그건 좀 귀엽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두 끼 먹었다가 이제 떡볶이에 그 국물 너무 귀여운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귀여운 신조어가 아니라 요즘은 약간 신조어들이 많아지면서 또 과격한 그런 신조어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의사항을 항상 줘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억, 그 다음에 시옷, 지읒 들어가는 초성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아, 기억, 시옷, 지읒. 네. 기억은 제가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옷은 제가 볼 때는 새 같고요. 새. 지읒은 제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아니,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지읒은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듣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지읒 들어가는 JMT.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교육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사항을 주지만 이제 주의사항은 결국은 이제 실행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뭐 그야말로 이제 신조어의 범람 시대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나름대로의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적응하며 살겠다. 네, 김지혜 교도님. 저는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모를 때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던지 찾아보던지 해서 그 뜻이 뭔지는 알아야지 내가 이거를 써도 되는 건지 또는 이걸 쓰면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끝도 없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가요, 아직?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지금 나이 공격 들어가는데요. 지금 언니들한테 나이 공격.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기분 안 좋으신 김금희 교도님. 네. 아니 그 시대가 빨라지고 뭔가 다 스피드한 것은 좋은데 사실 그 대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재미로 아니면 빨리 얘기하려고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세종대왕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상형이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그 뜻을 다 새겨서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재미삼아 아니면 이렇게 신조어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아주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신념으로 그냥 저는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와, 좀 박수 보내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말씀도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죠. 천천히.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문희정 교도님. 저는 이제 저희도 왜 겪었잖아요. 저희가 그 세대나 그 시점에 속했을 때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도 있었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이제 기성세대와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두려고 했던 그런 이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들을 봐도 괜찮겠다. 그게 이제 신조어 중에서도 아까 이제 좋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의미로 쓴다면 이제 교무님 말씀하신 기억, 시옷, 지읒, 쓸펜 그런 종류의 신조어들은 조금 약간 그들만의 리그, 너네들 인정해줄게, 뭐 이런 우리끼리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좀 보고 싶네요. 그렇네요. 네, 확실히 뭐 또 맏언니시라 생각이 그쵸. 교무님, 교무님의 생각을 저에게 좀 들려주시죠. 저도 아까 김금희 교수님처럼 저는 실제 이제 한국어 교사 역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저희 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희 학생들이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노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한번 교무님 아니에요.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가 만든 한글을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양한 문자로 만들어내니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가장 이 신조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다가 경청하고 공감하자. 경청하고 공감하자. 네. 일단 잘 들어줘야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은 분명히 새로운 의미, 저희가 기존에 안 좋았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예를 들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같은 경우도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지금 현대에는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 요즘 세대들이 하는 신조어에 대한 그 의미들을 공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세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대화나 이런 것들에 많은 그 단절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 경청하고 잘 공감하면 되어지지 않을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갖는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그렇죠? 다들 공감하잖아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무쪼록 이 신조어를 만들고 사용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웠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업 왔으다 순서입니다. 네, 우리 삶의 이제 이 소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저희가 매주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혼 2년 차인데요. 남편이 양치질을 하면 치약을 꼭 중간에서 꾹 눌러 사용하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남편의 습관 때문에 힘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연에? 다 공감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감 못하겠어요. 일부분은 공감이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감 못함. 왜냐하면 치약 중간을 짜야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약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싸울 때보다는 습관을 조금 이렇게 뒤에서 좀 짜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네, 그게 이제 좀 저는 상대가 바뀌어. 제가 중간에서 짜고 저희 신랑이 뒤에서 짜고 지금도. 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근데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중간에 짜니까 이 마음이 저희 신랑의 마음이었구나. 계속 저는 아침에 이제 욕실 들어가면 아이들 욕실 들어가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다음에 쓰기 좋게 뭐 이렇게 그래서 입장이 좀 바뀌어 보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중간에서 짜놓고 나중에 뒤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 뒤에서 짜면 그걸 본인이 되는 거 하면 아니에요? 좋은데 본인이 안 하니까 아까 그 그래서 본인이 제가 아침에 아이들 욕실을 뒤에서 짜는 것처럼 아마 그걸 하셔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만 뭐 저는 완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공감되세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도 물론 중간에 이렇게 짜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뭐 이래요. 치약들이 이제 긴 치약들 같은 경우는 짜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말아서 집게로 집어놨어요. 이렇게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습관을 고쳐지지는 않는데 제가 자꾸 눈에 띄면 그걸 자꾸 이제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또 불편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제가 조금 요령 있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집게로. 집게로. 알겠습니다. 뭐 잘 배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습관 있으세요? 김지혜 교수님.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뭐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근데 좋은 습관은 찾으려고 하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내 습관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네. 근데 이제 안 좋은 습관은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들었으니까 기억이 남잖아요. 네.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데 네. 그 알람을 저는 한 5분 단위로 맞춰놔요. 한 3, 4개를. 왜냐면 끄고 자니까. 그렇죠. 5분만이라는 약간 습관이 있어서 이제 저희 신랑은 딱 한 번 들으면 바로 일어나서 이제 잠을 깨고 뭐 침대에 있더라도 네. 이제 뭔가 다른 일정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울리면 5분만 하고 다시 끊었고, 왜냐면 울릴 것도 아니까 또 누워있다가 5분 있다가 그러면 이제 촉박해지잖아. 네. 시간이 내가 나갈 시간과 네. 그때서 불이 나게 움직이는 약간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고쳐야 할 습관인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습관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 시간에 일어났으면 제가 어쩌면 여유롭게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아침이든 뭐 언제든 간에 근데 네. 계속 맞아요. 나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샤워하고 씻고 맞아요. 화장하고 나가야 돼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나올 때 생각하면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생각을 해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네. 그거를 이제 안단 말이죠. 근데 잠결에서는 네 저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인 정신인데 좀 그랬나요?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알람이 굉장히 많은 종류 알람이 있더라고요. 가서 끄고 뭐, 막 이런 네. 것도 있고. 뭐 퍼즐처럼 돼 있어가지고 걔를 다 맞춰야지 알람이 꺼지고 뭐 정신이 들어라 이거예요. 네. 얘가 또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그래서 걔를 찾으러 알람을 끄기 위해서 걔를 찾으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런 습관이 있으시군요. 네, 좀 안 좋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고쳐야 될 습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자꾸 저한테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습관이 되려고 그래요. 네, 질문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최전방에 있어가지고 네, 쉽지 않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럼 우리 김금희 교수님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저는 TV를 켜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TV를 켜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도 잘 때까지 거의 뭐 못 끄고 자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근데 TV를 계속 보는 건 아닌데 네. 뭔가 허전한 거. 그냥 습관이군요. 말 그대로. 저도 몰랐는데 공연을 갈 때 여기 1박 2일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친한 언니랑 갔는데 제발 좀 TV 좀 끄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왜 TV를 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언니와 저의 그 습관이 다른 거예요. 언니는 무조건 조용히 뭐 특별히 볼 게 없으면 TV를 안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저는 무조건 눈 뜨면 켜야 되고 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TV를 켜는 습관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뭐 채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네. 뉴스 종류도 좀 많이 보고요. 또 이제 간혹 드라마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계속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소음이 중요한. 네, 소음이 약간 작은 소음이 맞아. 공감할 수 있어요. 야, 공감하세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라디오를 들거나 블루투스를 켜서 음악을 키거나 TV를 키거나 뭔가 소리가 있어야 조금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고 저는 좀 안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 그래요. 내가 질문 안 해도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할 필요 없고. 좋은 습관이에요. 잘했어요. 잘 배웠죠? 칭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문희정 교수님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있네요. 습관이.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지적을 많이 해줘요. 엄마는 이런 게 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습관처럼 붙어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저희 신조어 얘기했었잖아요. 네. TMI라고 신조어가 있거든요. 네. 그건 제가 알죠. 네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 말을 쓰더라고요. 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몰라요, 저요. 그러세요? 모르세요? 네. 와.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라 그래갖고 너무 뭘 하나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하나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굳이. 이제 아셨죠?
이제 요즘 말로 또 다른 말로 이제 설명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거는 좀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네. 좋습니다. 교무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습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습관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이며 이 습관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익힐 습에 그다음에 익숙할 관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비하면 어린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이게 익숙해지도록까지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습관의 종류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하게 아니면 크게 각가지 이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하는 말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뭐 인격이 바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어쩌면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하고 따져보면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이 그 어느 순간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것이 이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습관에는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아까 우리 지혜 교수님도 이렇게 안 좋은 습관 또 좋은 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어찌 보면은 그 각각 분리를 하지만 원래 입장에서 봤으면 하나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저희 원불교 교리에서 보면은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그 습관에 길들여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좋은 쪽을 계속 권장해서 길러가는 쪽, 그리고 하나는 안 좋은 것을 제거해가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쪽을 길러가는 쪽은 솔선묘로 16조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을 제거해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문으로 해서 30계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런 습관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한번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알람도 여러 번 놓고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지만 이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반복적인 어떤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습관은 일단 자기가 이 습관을 내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방해가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먼저 분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권장을 할 종목인지 아니면 이거는 제거를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교무님 사실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럴 때 그거를 바꾸지 못하면 주위에서 너는 뭐 의지가 약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습관, 인내와 의지력의 문제입니까? 인내와 의지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확실히 고치겠다라는 그런 의지, 이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옛날에 그 태조사법이라고 해서 검정콩, 흰콩을 놓아서 그 유념, 무념을 챙기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실행을 안 했는지 이것을 유념,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마음을 챙기게 하고 그렇지 않게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유념, 무념을 대조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 일기법으로 기재해가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찌 보면은 그 유무념 대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쉽게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는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시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또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잘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실행해 가는 연습,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라고도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의지와 인내와 끈기가 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출연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교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네. 저도 제 생각에도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르면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안 했다라는 못했다라는 어떤 이유가 생기는데 사실 저 아까 말했던 제 습관 어떤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거를 알면서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의지만 강하면 분명 한두 번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 그냥 의지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거를 그냥 개선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는데 못했다가 아니라 아는데도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안 한 거죠. 부끄럽네요. 갑자기. 부끄러우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가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김구미 교도님. 저는 이제 교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의지라는 게 내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또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100이라는 숫자를 또 좋아해요. 100이요? 네. 저희가 보면 뭔가 100일 공부. 저희가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 이 100자라는 100일. 100일. 뭐 1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가 날개짓을 100번을 해야 그 습이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100번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저도 그 제자들이 소리를 잘 못 따라서 하면 100번 연습해 이러거든요. 10번 뭐 50번 이렇게 안 하고 너 100번 해봤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교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번의 노력을 해야 그 의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문희정 교도님. 이제 교무님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알아채는 거 그걸 알아야 제가 바꿀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습관 떼야 되겠어 뭐 이런 거 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는 게 먼저 출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 출근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제 시간에 뭘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실행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내가 안 하는 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다시 돌아오고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거 배우는 이제 그 배울 습자가 들어간 것처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좀 계획적이고 좀 구체적이며 최적화된 어떤 방법론을 택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도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좀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출연자분들도 분명 좋은 습관 하나씩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 습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맏언니부터 한번. 저가 이제 그 하루에 해야 되는 어떤 일정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 아니면 몇 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뭘 하고 그걸 하고 나면 또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뭘 하고 그다음 아침 식사는 언제부터 준비하며 이제 나름대로 하루에 일정 표가 있잖아요. 그걸 굳이 이제 쓰지 않아도 엄마들이라면 몇 시에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들, 개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걸 좀 다 끼워서 넣고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념을 해서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고 만약에 그 분량을 다 하지 못했어. 내가 이제 이만큼을 해야지라고 어떤 설정해 놨던 분량을 못했어. 그래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제 한 것으로 제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서 그렇지 오늘은 나 그거 했어. 네. 지켰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스스로를 좀 그 격려하고 오늘도 여전히 잘 해냈구나.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그런 습관이 잘 들 수 있도록 자꾸 네. 이제 격려해가면서 하는 방법. 야, 네. 그럼 지금 좋은 습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습관을 만드는 또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잘 배우셨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분. 네, 우리 김금희 교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습관이 뭐 있었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있으시잖아요. 네. 진짜 생각이 안 났는데요. 네. 얼마 전에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경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남는 뭐 운전도 하고 뭐 다른 레슨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조금 비는 시간에 인터넷을 보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랬는데 사실 보고 나면 또 그렇게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번에는 항상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부모원 시작했거든요, 오늘요. 그래서 네. 사경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사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자기가 만들 수 있다면 뭘 하든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대종사님께서 이제 일기법을 내놓으시고 그걸 처음 시행하신 제자분들 중에 한 분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공주 선지님께서 원기 14년 9월에 월말통신 19호에 이런 그 일기법을 쓰고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라는 그런 감상의 일기문을 쓰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기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이 일기법은 세상에서 쓰는 그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일기하고 다르더라. 내가 세상에서 20여 년간 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봤지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이 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그런데 이 대종사님 내놓으신 일기는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는 인도자비가 되더라. 그리고 지옥에서 극락으로 가게 하는 위대한 기관이 되더라. 그래서 일기법을 이렇게 극찬을 하시면서 기 시작한 회원이라면 열심히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그 회원이라면 다시 마음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그 감상문 초기 감상문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 사람마다 자기가 내가 해보면 그것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습관도 아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좋은 습관, 나은 습관이 따로 없는데 이것을 내가 좋은 쪽으로 자꾸 복을 짓는 쪽으로 가게 되면 좋은 습관이 되어주고 그것이 또 죄를 발생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길러지게 되는데 네. 그 좋고 나쁜의 그 기준은 어찌 보면 범부가 성자로 가게 하는 그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늘 내가 대종사님 말씀해 주신 이 정전의 법대로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대로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을 해가게 되면 내가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종사님과 같은 인품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갖추게 되어지는 거 아닐까. 네. 네. 자, 그렇게 되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앞에서 우리 교무님께서도 또 일기법을 네. 소개를 또 해주신 거잖아요. 네. 자, 이 원불교의 일기법, 일기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네. 네, 우리 지난번에도 문희정 교도님이 일기 네. 항상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감사 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보통 학교 때 썼던 일기랑은 좀 다르죠. 학교 때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네, 어쨌네, 뭐 네. 재밌었네 이렇게 이제 쓰고 마는데 이제 저희가 감사일기라는 감사를 키워드로 한 일기법으로 바꾸고 나서 네.
이제 교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나를 훈련시켜서 내가 극락으로 가는 길이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법문처럼 정말 해보니까 그게 정말 그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습관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돌릴 때 그러니까 아까 신조어에서도 또 얘기가 있어요. 에이미라고 하는 신조어가 미국서는 쓴다 그러더라고요. 에이미요? 네, 에이미. 보통 여자아이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all, me, you 해서 에이미인 거예요. A-M-Y만 땄을 때 에이미라는 단어고요. 네. 그게 이제 위대한, 뭐 사랑받는 이런 뜻의 신조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에이미처럼 되고 싶어. 이게 이제 어떤 여자아이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따서 당신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이제 사은이잖아요. 네. 사은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방법을 자꾸 돌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직 이제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까 지인 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거고 우욱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고.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방법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네. 나를 자꾸 돌려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제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김금희 교도님도 일기 혹시 쓰세요? 저는 일기는 안 쓰고요. 네. 그날 이제 뭐 스케줄. 스케줄표. 그렇죠. 그건 일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한번 저도 일기법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그럼 사경도 하시고 일기도 하시고 네. 할 게 너무 많으신데요? TV 못 해보려고요. 보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TV 못 보시겠다. 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가장 한 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상시일기법. 상시일기만 제대로 체크하시면은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시일기법. 네. 네. 지행 교도님 혹시? 저도 사실 일기에는 일가견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그 원불 다니면서 그 일기법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훈련을 가서 써보는 거 말고 상시적으로 쓰진 않아서 너무 이게 어렵더라고요. 종이를 꺼내고 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5분이라도 쓴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아마 분명 종이를 펴서 쓰기 시작하면 또 할 말이 많을 텐데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종이를 펴서 써보자 하는 그 마음 먹기가 항상 할 게 많아. 저녁엔 드라마도 봐야 되고 가끔 남편이랑 푸닥거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좋은 방법이 원음 방송에서 해줍니다. TV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실제 상시일기를 조목조목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원음 방송 애청자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하수여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김금희 교수님은 TV 보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네, 저녁 9시 이따 정보 좀 네, 꼭 좀 주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마멘톡의 공식 질문이죠. 나에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지인 교수님. 저는 그 왜 돛담배에 있는 돛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돛이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작은 습관이 분명히 저한테 유착되면 어떻게 제 인생의 항로를 변경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게 나쁜 쪽이면 조금 험한 길로 갈 거고 그게 좀 좋은 쪽이면 조금 더 원만한 인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뭔가 이런 돛 같은 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금희 교수님. 저는 그냥 나와의 약속, 나만의 약속. 나만의 약속. 네.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하지 않으며 네. 오직 나만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힘. 네. 네. 지금 답변에서 우리 김금희 교도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네. 네, 감동받았습니다. 네. 네, 교도님. 저에게 작은 습관의 힘이란 네.
나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오. 약간 정치하시는 분 같은 느낌 살짝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지인 교도님 말씀처럼 그게 비일비재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오는 후속 그 불편함들, 또 내가 서둘러야 되는 그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온전하게 그 시간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좋은 습관을 들여서 꼭 지켜나가고 하는 것들이 내가 온전하게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 네, 저에게 있어서 작은 습관의 힘은 오뚜기다. 오뚜기요? 네. 저희가 습관을 들이는데 길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뭔가 하나를 하다 보면은 다 그 습관이 하나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어지듯이 그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끈기가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뚜기 같은 거 아닐까.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인생까지 바꾸게 되는 작은 습관들이 있죠. 네, 이 우리 마멘톡을 시청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남편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아내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죠. 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